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세청장도 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세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여세 논란은 지난 10월에 1심 법원에서 예.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판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이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씨 등을 통해서 이 다스를 실소유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던 다스 주식도 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로는 이게 차명 주식으로 밝혀진 게 된 건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요. 예, 그런데 앞서 부과했던 세금들은 이 전 대통령이 최대 주주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그간 내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죠. 마치 증여받은 것과 같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네, 일단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다스의 매출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다스는 친척과 해외 자회사 등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17곳에 달합니다. 이것이 이 다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7개사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입니다. 네네. 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SM 등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과의 매출 비중이 30~40%에 달하는 거죠. 예. 이 얘기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스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재벌들이 아들에게 회사를 싼 값에 물려주고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 부에 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부가 이전된 때에 따라서 이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1심 법원의 판단으로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금을 이 전 대통령이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 제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 소유주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문제는 이 차명 주식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식을 이상은 씨와 주변인들에게 준 셈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식을 받은 사람들도 증여세를 받았으니 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복잡하긴 하지만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증여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인데. 부가 이전된 만큼 증여세를 내라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받지 못한다. 이런 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현행세법의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 사실 다른 요건만 보면은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항 가운데 이 해외 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이 과세 대상인 매출에서 빼주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출을 산정할 때 이 해외 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빼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빠지면서 예. 이 규제 기준이 30%인데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다수의 특수관계인 법인이 대체로 해외 자회사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현행세법에 따라서 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여기에 매출을 빼주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 증여세 부과 기준선의 30% 약간 미달하는 거죠. 미달이군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조항 자체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기업들의 합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례처럼 가령 수출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하나 끼우고 그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면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해외 자회사 하나 만들고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일부 대기업에서 이런 편법이 성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이 조항을 만든 게 수출을 좀 장려하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납세 주체는 법인이 아니고 지배주주죠.
그러니까 법인이 낼 돈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득을 본 지배주주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로 이득을 봤으니 세금을 내라. 그런 뜻에서 과세 대상도 다스가 아니라 지배주주인 이전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조항이 지배주주를 위한 조항이다. 이런 특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상은 씨에게 부과된 차명 주식의 증여세 역시 이 시한이 지나서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세법에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법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세법은 이제 나중에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돈은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금도 현행세법으로 부과가 안 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증여세 부분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일을 계기로 이 현행세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또 정부 부처가 어떤 논의를 진행해서 보완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